2008년 전 세계의 시선이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 국제사회는 여전히 분열된 시각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죠. 한국은 2001년 이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고, 이라크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의료지원과 재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28세 한국 군의관 병사와 31세의 미군 여장교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두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1초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레이첼 워커입니다. 보스턴 출신의 31세 미 공군 의료장교죠. 2008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전까지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외과 레지던트로 일했어요. 의대 시절부터 군 장학금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졸업 후 군 복무는 당연한 의무였지만 실제로 전쟁터에 파병된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사실 제가 파병을 자원한 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 데이비드가 3년 전 이라크에서 복무하다 부상을 입었거든요. 다행히 현장에 있던 군의관 덕분에 목숨을 건졌죠. 그 경험 이후 저는 전장에서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의술로 다른 군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 경력 발전이었어요. 전쟁 현장에서의 외상치료 경험은 의사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경험 중 하나니까요. 평소 저는 응급의학과 외상치료에 관심이 많았고 언젠가 외상센터를 이끌고 싶다는 꿈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이 그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믿었어요. 보스턴에서의 마지막 날 부모님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셨죠.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길 바라셨고 군의관으로서의 봉사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그래도 작은 성경책을 제 가방에 넣어주시며 안전을 기원하셨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먼지와 건조함이었어요. 헬멧과 방탄복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죠. 캔다하르 공군기지 의료시설에 배치된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수술실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총상, 폭발 부상, 다양한 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의대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파병 3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희 기지 근처에서 대규모 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30명이 넘는 부상자가 한꺼번에 들어왔고 의료팀은 비상 상태에 돌입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한국 자이툰 부대와 합동 의료 작전을 펼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김준호 중위를 만났습니다. 그날의 혼란 속에서 김준호 중위는 수술대 반대편에서 저를 도왔어요. 처음엔 그저 능숙한 동양인 의무병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함께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의 실력을 알아보게 됐죠.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판단력도 뛰어났어요. 피로로 모두가 지쳐가던 순간 그는 방사선 사진을 보며 저도 놓칠 뻔했던 환자의 내부 출혈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에게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됐어요. 다른 의무병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와 동등한 의사였고 때로는 제가 미쳐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관찰력을 가졌죠. 대규모 환자 처치가 끝난 후 저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기지 내 카페테리아로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의료 이야기가 아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가끔 단어를 찾기 위해 머뭇거릴 때면 귀여워 보였어요. 준호는 서울 출신이라고 했죠. 부모님은 모두 교수님이셨고 그도 의대 교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의대를 졸업한 후 군 복무는 필수였지만 특별히 해외 의료지원팀에 지원하여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대학원 시절 국경 없는 이 사회에서 잠시 봉사한 경험이 있었고 그때 현장 의료의 중요성과 매력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의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경험해보고 싶었다며 그 경험이 자신을 더 나은 의사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이에요. 또한 그의 지도 교수가 베트남전 당시 미군과 함께 의료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 이야기에 준호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연구 주제인 전장 외상치료법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었대요. 그의 꿈은 귀국 후 한국의 최첨단 외상센터를 세우는 것이었죠.
한국은 외상치료 시스템이 아직 미국만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배운 것을 가지고 돌아가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그의 비전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근무 시간 외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의료 케이스에 대해 토론하거나 의학 저널을 함께 읽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개인적인 대화로 발전했어요. 서로의 고향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꿈에 대해 나누면서 전쟁터에서 작은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죠. 파병 4개월 차 기지에 새로운 인물이 합류했어요. 마이클 피터슨 소령, 군 의료행정을 총괄하는 새 책임자였죠. 첫날부터 그는 저를 특별히 눈여겨보는 것 같았어요. 이전 주둔지에서 제 평판을 들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애로 생각했지만 곧 그의 관심이 단순한 업무적 호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터슨 소령은 저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특별 임무를 핑계로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했어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더 큰 문제는 그가 준호와 제가 가까워지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는 점이었어요. 제게 한국군과 너무 가까워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죠. 정보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요.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저는 준호와의 관계가 순전히 전문적이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믿지 않는 듯 했어요. 그 후로 피터슨 소령은 준호의 의료팀과 우리 팀의 합동 작업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요구하거나 준호가 참여하는 의료 지원 활동에 저를 배제시키기도 했죠. 저와 준호가 만나는 횟수가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피터슨 소령의 방해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준호와 제가 의료물자 배분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본 후 준호에게 보안 교육이 필요하다며 그를 하루 종일 회의실에 가두어 두었죠. 또 다른 날에는 저를 갑작스럽게 다른 구역으로 임시 발령 내기도 했고요. 가장 심각했던 건 피터슨 소령이 준호의 진료 기록과 의사결정에 대해 불필요한 조사를 시작한 일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품질 관리라고 했지만 사실상 괴롭힘이었죠. 준호는 항상 전문적으로 대응했지만 그의 눈에서 스트레스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피터슨 소령과 직접 대면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고 다른 상관에게 보고하자니 증거가 부족했죠. 무엇보다 준호와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이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 생활이 5개월째 접어들면서 준호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하지만 군대 내 연애 규정과 국제연합군 내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숨겨야만 했죠. 피터슨 소령의 감시 역시 부담으로 다가왔고요. 어느 날 밤 근무를 마치고 기지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아 별을 보며 그에게 말했어요. 전쟁 중에 만난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줄 몰랐다고요. 그가 아니었다면 이곳에서의 시간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고. 그리고 피터슨 소령의 방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했죠. 준호는 조용히 웃으며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피터슨 소령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했죠. 당신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의 이해심 있는 태도에 마음이 더 끌렸어요. 피터슨 소령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에게 부탁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공식 회의를 핑계로 짧게 대화하는 방법을 찾았죠.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특히 환자를 잃은 날이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제가 19살 병사의 손을 잡고 있다가 그가 숨을 거두었을 때 준호는 제 상태를 알아채고 조용히 찾아와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죠.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우리는 드문 휴식 시간에 기지 내 안전구역에서 만나 고향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준호가 알려준 한국 차는 향이 독특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는 제게 한국어 몇 마디도 가르쳐 주었는데 발음이 너무 서툴러서 그가 웃음을 참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피터슨 소령의 압박이 심해지던 어느 날 준호는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함께 지역 고아원 의료봉사에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공식적인 임무라면 피터슨 소령도 방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의 제안은 탁월했습니다. 우리는 주변 마을 아이들을 돕는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여러 상관들의 승인을 받았죠. 피터슨 소령조차 인도주의적 목적 앞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었어요. 전쟁의 긴장과 위험 속에서도
그리고 피터슨 소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작은 위안을 찾아갔어요. 파병 7개월째 피터슨 소령의 방해, 공작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그는 준호의 의료기록 감사에서 의심스러운 패턴을 발견했다며 공식 조사를 요청했죠.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지만 상부에서는 일단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준호는 일시적으로 일부 의료 활동에서 배제되었고 이것은 그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고아원 의료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잠시 차를 세웠죠. 레이첼,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당신에게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다른 구역으로 전출을 요청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피터슨 소령 때문에 준호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분했죠. 하지만 저의 이런 모습에 준호는 절 달래주었어요. 제가 화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피터슨이 원하는 것이라고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저의 경력에 흠집이 나는 걸 원치 않는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다른 구역으로 전출 가는 게 낫겠다고 말했죠. 준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 경력보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행동했습니다. 지역 사령관인 윌슨 대령을 직접 찾아가 피터슨 소령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보고했어요. 다행히 윌슨 대령은 이미 피터슨의 행동에 의문을 품고 있었고 다른 의료진들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준호가 속한 한국자위툰부대가 지역 학교 의료 지원을 나갔다가 근처에서 급조된 폭발물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온갖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동안 많은 부상자를 봐왔지만 갑자기 그 자리에 준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부상자 명단에 준호의 이름은 없었고 그는 몇 시간 후에 무사히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경미한 찰과상만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준호가 정말 크게 다쳤다면 또는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반응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다는 것을 그제야 명확히 깨달았어요. 제가 준호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아프가니스탄의 전쟁터에서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두 군인 사이에 피어난 감정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있었어요. 다음 날 준호를 만났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알아채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폭발 소식을 듣고 그가 얼마나 걱정되었는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도 우리의 감정은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근무를 마친 후 우리는 기지 내 조용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어요.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비록 상황이 복잡하지만 이 감정은 진실하다고 말했죠.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피터슨 소령은 갑자기 다른 기지로 전출되었어요. 윌슨 대령이 취한 조치였죠. 그리고 준호에 대한 모든 부당한 조사는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짧은 순간들의 눈빛과 손길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근무 시간이 끝나면 함께 걷기도 하고 가끔은 의무실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이 작은 행복의 순간들이 전쟁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파병 10개월 차 저는 몸의 변화를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로서 그 징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깨달았죠. 기지 내 의료실에서 몰래 검사를 했고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전쟁터에서 그것도 군 규정을 어기며 시작된 관계에서 생긴 아이라니.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의 군 경력, 우리의 미래, 서로 다른 문화와 국적.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번인 날 기지 밖 조용한 카페에서 준호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고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의 눈에 기쁨의 빛이 번졌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더 로맨틱한 청혼을 준비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저와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다는 거라고. 눈물이 났어요. 불안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각자의 상관에게 상황을 설명할지, 파병 후 어디서 살게 될지, 그리고 서로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이게 할지에 대해서요. 일주일 후 우리는 각자의 상관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예상대로 처음에는 불편한 분위기였지만 다행히 두 부대 모두 이해해 주었습니다. 신속한 결혼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움도 주셨죠. 아프가니스탄의 작은 미군 기지 예배당에서 우리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동료들의 축복 속에 진행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파병 임무가 끝나기까지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에 정착할지 서울에 갈지 논의했고 결국 제가 일자리가 있는 보스턴에서 시작하기로 했죠. 준호는 미국에서 의사 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는 도전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2009년 3월 우리의 파병 임무가 끝나고 함께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보스턴은 제게 익숙한 고향이었지만 준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죠. 처음에는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고 저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임신 7개월 차였기 때문에 주로 행정 업무와 교육을 담당했어요. 준호는 미국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언어 장벽, 의료 시스템의 차이, 문화적 적응까지. 그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그의 열정과 끈기는 놀라웠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를 보며 저는 더 큰 사랑을 느꼈죠. 우리의 딸 소피아는 그해 5월에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 만든 작은 기적이었죠. 준호의 부모님은 처음에 갑작스러운 국제결혼 소식에 당황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화상통화로 소피아를 처음 보셨을 때 그분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다음 해에 그분들이 보스턴을 방문했을 때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드리려 노력했고 그분들은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군인과 결혼한 것에 놀라셨지만 준호를 만나고 그의 성실함과 소피아를 향한 사랑을 보며 그를 가족으로 인정하게 되셨죠. 몇 년이 흘러 준호는 보스턴의 유명 병원에서 외상 전문의로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의대에서 교수직을 맡아 후학을 양성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매년 여름 한국을 방문하여 소피아가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고 준호의 부모님도 자주 보스턴을 방문하셨습니다. 소피아는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며 놀라운 적응력과 이해력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우리가 결혼한 지도 벌써 15년이나 흘렀습니다. 준호를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해요. 우리가 전쟁 속에서 만났다는 건 아이러니하지만 그곳에서 찾은 사랑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국경, 언어, 문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연결 앞에서는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걸 증명했다고나 할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와 시간에도 사랑은 피어날 수 있으며 그 사랑이 어떻게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욱 확신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것을요.